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인성관리 네, 가만히 있어. 요거를 나가야 돼. 계속. 요건 뭐지? 요거. 됐어. 그러면 이제 인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각자의 본성, 자기 본래 마음자리에는 이제 the original nature는 다 누구나 다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다.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우리의 본성은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인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다르단 말이죠. 전부 다르잖아요. 그거는 마음작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작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성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품성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품성이다 이거죠. 인격적 품성인데 그것은 마음작용하는 습관을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 이게 마음작용하는 습관을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인격적 품성은 마음작용하는 습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그 인성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성 미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습관 따라서 자기 습관한 것 따라 이루어진 것 자기 인격인데 인성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국민들의 인성이 그 나라를 결정하고 어떤 단체의 인성은 사람 인성은 그 단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성이 미래다. 개인에서 그렇고 나라 국가 사회 전체에도 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이 이렇게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럼 인성은 무엇이냐? 첫째는 방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방치라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저절로 인성이 자라나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그냥 마음을 내버려둬도 그냥 지 혼자 잘 자라날 것이다. 근데 사람 몸은 그냥 지 혼자 자라나요. 인성이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내비두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막 잡초가 무성해갖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인성은 소중하게 가꾸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농작물을 지어서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한다. 요거는 가꾸느냐 안 가꾸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성도 자기가 소중하게 가꾸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 속의 흠결은 부족은 모자람은 자기 인성이 이제 이게 모자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자란 게 별게 아니잖아요. 별게 아닌 모자람인데 그 인성 속의 모자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비두면 뒤에 가서 태풍이 된 현실 속에서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함정을 팔 수도 있고 함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블랙홀이란 거는 자기만 아니라 가족 막 사회 단체 전체를 몰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블랙홀이란 거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그 한 사람의 인성이 잘못된 것이 몰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인성 속의 흠결, 부족, 모자람은 현실 속에서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고 함정을 팔 수도 있고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래 세상의 주인의 기본 인격은 무엇이냐? 미래 세상에 어떤 것이 미래 세상의 주인된 인격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는 인성 관리 능력이라 이렇게. 그 사람이 인성을 관리하는 능력이 그 미래 세상 그의 주인이 가질 인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의
주인대 기본 인격은 자기 인성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잘 다스려서 이제 레귤레이트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성 관리라는 것은 뭐냐? 마음 작용하는 습관을 관리한다. 마음 작용하는 법을 관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 작용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작은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해서 옳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자꾸 습관을 들여가는 거죠. 법을. 이거 그냥 내비두면 지멋대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거를 마음 작용하는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인성 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 관리의 목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인성을 관리하냐 하면 인성관리법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인성을 어떻게 관리할 목표는 자기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꿀 수 있도록 인성을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인과 자연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혼자 살아가지 않고 타인하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공동체와도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자연과도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함부로 막 훼손하는 그런 인성이 아니라 자연과도 함께 살아가는 인성을 가꿔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자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성품, 요게 목표 인성이라 그래요. 사람이 성격도 목표 성격이 있죠. 목표 능력이 있으면 목표 성격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1번을 개인적인 성이라고, 자기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끊을 거. 두 번째는 공동체적 인성이라고 그래요. 타인, 자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이걸 개인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인성교육 진흥법에 딱 정해줬다 이거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인성을 길러가면 된다. 어떻게 인성을 관리하여 목표 인성에 도달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거는 간단하다. 일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 작용하는 법을 관리한다 이거죠. 일만 대할 때, 또 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요란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경계를 대할 때, 뭐 그런 게 없고 또 일을 할 때 내 인성을 마음 작용하는 법을 관리해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게 다음인데, 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때마다 언제나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인성을 관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란 무엇이냐? 영어로 sensory conditio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경계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그렇죠?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그렇죠? 어리석게 하고, 그러게 하는, 또는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즐겁게 하는 대상이나 환경을 말한다 이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경계 있고, 또 어리석게도 하고, 어리석다는 건 옳고 그른 걸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어리석다는 건 옳고 그른 걸 구별하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 그러고, 그러게 하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경계가 있고요. 기쁘게 하고 슬프고 힘들게 하고 즐겁게 하는 대상이나 환경, 그 오브젝트나 어떤 그런 environment 그런 것을 말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게 일반적인 경계 정의예요. 이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봐요. 경계란 무엇이냐? 진리적으로 보면 인식의 주체가 있어요. 인식의 주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기 무엇을 감각하는 마음이 주체가 있고, 인식의 대상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게 만나게 돼요. 그렇죠? 인식이 보는 거하고 보는 대상이 딱 만나면 뭐가 형성이 돼요? 그 사이에 경계가 형성돼요.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그래서 이걸 경계라고 한다 이거야. 진리적 의미로는 인식의 주체와 마음과 인식의 대상이 있는 오브젝트가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 이렇게 만나갖고 분위기가 딱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계라고 한단 말이죠.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때 그거는 두 개가 만났을 때 분위기는요, 두 개가 똑같이 만나도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오늘 부모 자녀가 만났는데 오늘 경계하고요, 내일 경계는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경계를 따라 영향받는 마음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지금 내가 나의 주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나에게 무슨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경계가 이제 나는 마음이 좋은 상태인데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럼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그게 경계인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내가 기분이 좋은데 뭐 누가 좀 뭐 형 듣고 뭐라 해도 뭐 별로 기분도 안 좋아요. 내가 기분 좋아서 오늘 대학원 학교에 가는 막 자동차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말고 뭐 자동차 뭐 군소리를 하고 가요. 그럼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이제 그다음에 내 마음이 슬펐어요. 그냥 뭐 대학원이 뭐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여기다가 와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럼 이게 플러스에다가 뭐가 돼요? 기분이 더 나빴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있는 대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더 나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이게 이게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라는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라면 그게 경계라면요. 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와 대상이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같은데 인식의 주체인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형성되는 조건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경계가 두 개는 경계가 다르잖아요. 바깥은 같아도 안이 달라서 경계가 달라졌다 이게 경계라 이게 진짜. 이게 경계라. 이 경계의 의미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대상이래.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어머니가 나를 갖다 막 야단을 쳤어요. 막 듣기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 만났더니까 이게 경계인데 엄청 슬픈 생각이 났다 이거죠. 그럼 나는 아무 없는데 이번에는 바깥이 달라진 거예요. 속은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복권이 당선되네요. 그러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아는 같은데 바깥이 달라졌다 이거죠. 아까는 바깥이 같은데 안이 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네 가지가 다른 경계라 이거예요. 다른 조건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전부 같은 게 아니라 달리다 바깥이 같거나 안이 같거나 아무 상관없이 다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네 가지 다른 경계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무엇이 공통점이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 외적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어떤 경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지배됐다는 게 다르죠. 내 마음이 경계에 의해서 지배됐다는 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작은 경계에 따라서 내 안쪽 경계든지 바깥쪽 경계든지 작은 지배가 됐다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작용이 경계 지배돼서 일어난다는 것이 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관리라는 뭐냐? 내 마음작용이 경계에 지배될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배해서 사용하자. 경계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작용하는 것이 경계에 따라 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속경계든 바깥 경계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경계를 지배해서 사용하자. 경계를 지배하도록 마음작용하는 법을 관리하자. 습성을 관리하자 이거예요. 그게 인성관리라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내가 경계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이 네 가지 경계가 있는데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지배되지 말고 내가 그걸 지배해서 마음작용을 하도록 습성을 들여가자는 거예요. 습성을 들여가자. 이게 인성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면은 아까 그 사람이 뭐예요? 바깥에서 오니까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 안에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뭐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경계에 안 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마음이 동하지 말자 이거예요. 경계에 동하지 마서 온전한 정신을 하자. 마음을 가라앉혀서 부동심이 돼갖고 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서 부동심이 되자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 부동심이 되자. 이거예요. 정신을 회복하자. 이게 1단계예요. 2단계 그럼 그 끝이냐? 그런 게 경계를 인성관리 공식 2단계는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 그 온전한 생각이 됐으면 왜 온전하게 생각을 했냐? 허위와 사실을 구별해갖고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온전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만 온전했는데 생각을 바르지 못하게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어? 그렇죠. 정신 통일을 했는데 시험을 잘 봐야지 목적 있죠. 통일을 했는데 시험을 못 봤잖아. 아무 소용 없잖아요. 통일한 목적은 시험을 잘 보자는 거죠. 뭘 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 회복한 거는 생각을 건드려 바른 판단을 얻자는 데 있어요. 판단만 얻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걸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안 하면 판단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단계도 아무리 잘해도, 아는 판단을 해도, 아무리 내가 이게 옳다고 해도 반대에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옳은 데 적어야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거를 취하는 결단 내린다. 요거 3단계가 인성관리 공식이라 이거예요. 이걸 온전 생각 취사, sound thought choice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것이 인성관리 공식이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변할 거라 이거예요. 내 생각에. 뭐 100천만 년 흘러가도 이건 안 변할 거라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이거 갖고 먹고 살아요. 사자가 먹고 사는 거는 딱 이렇게 이게 사냥 대상을 보면 딱 마음을 멈추고 언제 저걸 공격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지금 공격하면 안 되겠다. 달금달금 기어서 최대로 가까이 가서 왜냐면 사자는 뛰는데요. 장거리를 못 뛰어요. 조그맣게 허걱하고 단거리는 빨라요. 그러니까 최근 거건에서 공격을 해요. 그때 됐으면 바로 공격을 해야죠. 멈춰 살 게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 온전 생각 취사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모든 동물이 온전 생각 취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식물도 온전 생각 취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장인 얼굴 이렇게 보면요. 쭉 가다 나무 같은 걸 보면 탁 기어 올라가잖아요. 나무로 기어 올라가야 살지 오만데 기어 올라가면 못 살아요. 그것도 지가 이렇게 막 뭐 해갖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니라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뭐 보면 그냥 타고 자고 담장에는 뭐만 보기만 하면 타고 올라가. 올라가고 또 그 다 이 식물마다 그 다르잖아요. 그것이 전부 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도 안 변할 기능이라 이거죠. 그래서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온전 생각 취사를 그런데 온전 생각 취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잊어먹어. 온전 생각 취사할 때 잊어먹어. 그러고 지나갔어. 지나갔네. 그때 했을 걸. 아무 생각 없어요. 주의라는 건 바로 그때 써먹으라 이 소리예요. 주의란 바로 그때 잊어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으면 그때 잊어먹지 말아요. 그때 잊어먹고 집에 와서 이거 안 했구나, 후회했구나.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생각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를 주의하라 이거예요. 이게는 네 가지는 반드시 같이 돼요. 히드플리스라고 그래요. 히드플리스. 인성관리 공식인데 이거를 참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개벽되는 거, 산업혁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하면은 이 전 세계의 과학하고 수학을 어떻게 했어요? 수학과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수학과 과학을 배웠으니까 이 생각이 과학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수학, 과학 모르는데요. 아무리 컴퓨터 갖다 놔도 이걸 어떻게 다룰 줄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습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어린 애들은요, 이 컴퓨터 이건 스마트폰 다루는 건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우리는 한 서너 가지밖에 몰라요. 서너 가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되질 않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요. 그런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과학보다 수학이 더 그래. 수학이 초등학교 교과서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물질개벽의 근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개벽의 근본은 어떻게 됐냐? 이 온전생각 취사가 초등학교 교과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초등학교 교과서로 들어가야 이게 정신개벽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가 어두운 거예요. 사람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초등학교 넣자 그러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죠. 당연히 수학을 해야죠. 온전생각 취사를 너무나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어두워요.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드디어
언젠가는 들어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를 하냐? 일단 멈춰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멈추냐? 마음 작용을 멈추라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작용하잖아요. 그걸 그냥 멈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죠. 경계를 대할 때만 마음 작용을 멈춰서. 그럼 왜 멈추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 같다. 일단 브레이크 들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기다렸다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계를 대하면 일단 딱 멈춘 습관을 들여야 돼요. 멈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뭘 해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멈춰서 뭐가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가 빨간불이 꺼졌나 켜졌나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 살피는데 뭐를 살피느냐? 심지에 열안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마음이 경계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를 살피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딱 멈춰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내 마음을 살펴서 경계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끌리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거예요. 끌리는 게 다 합치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동했는가 안 동했는가, 이게 그것이 요란함과 어리석고 글러졌는가, 이거는 나눠진 거예요. 그거를 살피라 이거죠. 근데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경계를 하면 무조건 살펴서 요란해졌나 안 이렇게 살 거야. 근데 다 맨날 외워도요, 실제 경계되면 안 돼요. 맨날 외워도 막상 경계되면 동해버리고 막 왜 이러냐 이렇게 한참 하다가 내가 동했구나 이렇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동하고 보면 온전한 취사를 잘하게 돼요. 안 동해야 취사를 잘하죠. 일단 동하면 뭐 이게 일로 간다는 게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길을 그렇죠. 그러니까 딱 동해야 돼. 그런데 이제 언제 제일 그러냐면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척이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뭐 다른 거는 뭐 시험에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좀 덜한 경계예요. 제일 큰 거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 마음이 동해 갖고요, 정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탁 멈추고 부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살다 보면 다 일어나요, 집안에. 그럼 그때 딱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탁 멈춰 부동해갖고 돌아가신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바가 없다 해야 안 동하죠. 돌아갔다면 안 동하잖아요. 돌아가신 바 없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돌아가셨다면 이 생각이 이상해져요. 없다 그러고 딱 부동하면 주위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딱 안정이 됩니다. 딱 안정이 돼서 이게 모든 일이 부드럽게 쳐갖고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마음이 동해놓으면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는 거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관 마음을 살펴봐요. 그래서 동했는가 안 된가 살펴서 만약에 동했걸랑 어떻게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라 이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처음에 마음이 동했다 이거죠. 그러면 돌이키면 나의 본래 마음 바탕에도 요란함이 있느냐? 내 본래 마음짜리 요란함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봐요. 원래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내가 동해서 요란해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경계 따라 마음이 동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끌렸구나. 동했구나. 이걸 알면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경계 따라 마음이 동했구나. 요란해졌구나. 끌렸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거를 비춰보라는 거는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느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 없다.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없는데 내가 경계 따라 요란해졌구나. 이 두 번째 알아야 돼요. 그거 첫 번째는 내가 원래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끌리지 않고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통했구나. 알아서 원래 자리를 탁 돌이켜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공식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마음을 대죠. 내가 요란해졌느냐 안 요란해졌느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딱 내가 요란해졌을까 아닐까, 요란해졌을까 아닐까,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란해졌으면 돌이키는 거고, 요란해졌나 안 했나 순간순간 대조하면 안 요란해지는 거예요. 요란해졌을 때는 원래로 돌이키는데 이게 대조.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좋고 싫은데 끌리는 데가 있어. 많이 끌리는 데가 있어. 뭐 알아, 다 내가 요란해진다 아는데 그냥 막 끌려가.
끌려가면 이거 뭐 내가 잡을래도 안 잡아야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엄청 끌리는 사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몸이 뚱뚱한 사람 먹는 걸 보면 끌리는데 안 먹어야 하는데 하면서 끌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나무 뭐를 좌우간 또 이제 이게 나무 이게 막 자꾸 흉 보는 게 또 습관된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면 자꾸 흉을 보려고 그래. 사람은 또 이 직장 가면 그렇잖아요. 막 상사들 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좌우간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싸우는 정신을 가져야 돼. 이건 절대로 싸우는 정신에 이겨 먹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 먹어요. 하도 때. 근데 싸우는 정신을 가지면 이겨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싸우는 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요. 싸우는 정신 가지면요. 그렇게 우리가 안건이가 옛날에 공부하기 싫다가 공부해봐야 했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 먹어요? 싸우는 정신을 이겨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투력이 좋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은이는 이게 자꾸 싸우는 정신이 부족해. 그래갖고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나 지자. 나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나 지자. 거기 노예가 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걸 안 싸우고 지면은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상은이는 뭘 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싸워야 된다니까.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좌우간 싸우라. 이건 일어나기 싫어도 싸우고 뭐 이 싸우는 정신인데. 남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고 자기하고 싸우라. 자기하고는 안 싸우고 남하고만 자꾸 싸우려 그래요. 이게 그게 문제잖아요. 누구지? 여기가 누구? 예? 이름이? 누가 싸우기 좋아해요? 안 싸우기 좋아해요? 싸우기 안 좋아하죠. 근데 자기하고도 싸우기 안 좋아해요? 아니야, 여기는 좋은 거. 이거 싸우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 것도 자기하고는 싸울 줄 알고 남하고는 안 싸워야 되는데 무조건 다 안 싸우면요. 그것도 자기하고도 싸우고 남하고도 싸우고 이거 다 싸워도 안 되고 이렇게 싸우기는 이런 건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비법 이거 왜 안 넘어? 그다 여기 막. 맞아. 저기는 넘어갔는데 여기는 안 넘어. 그 다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면 이게 말하면 이게 원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본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흩어지면 그럴 때 정신을 통일하고 모아야 돼요. 정신을 통일하고 우든 방면으로 정신 통일을 모아야 온전한 생각이 되는 거지. 뭐 끌리고 뭐 딴 거 없는데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언제든지 모아야 돼요. 조금만 하면 흩어져요. 사람 마음이란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 만물은 흩어지기를,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야 이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면에도 일념을 만들어야 돼. 차관 이 일할 때 일심, 저 일할 때 일심, 어떤 일을 할 때 일심 모아야지 온전한 생각이 된다. 이거는 평생에도 안 돼요. 평생에도 부족한 거예요. 일심 모으는 건 평생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안건이 일심 잘 모았는데 지금 보면 만족할 만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 일심 조금만 방심하면 흩어지고 조금 방심하면 흩어지니까 이게 평생을 일심을 모아라 이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는 게으른 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심을 모아야 돼요. 일심을 모아서 정신을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일심을 한 구대로 보면 금속도 뚫어진다 했거든요. 금속도 뚫어진다 했어요. 일심이면 금속 같으라고 했거든요. 금속 뚫어진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일심의 위력은 위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심 모기를 주의해라. 근데 왜 일심이 안 되냐? 마음에 구멍이 뚫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심은 절대로 마음에 뭐와 같으냐?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 같아. 이게 일심이란 건 바람이 팍 풍선에 부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풍선에 부푸는 거가 그게 일심 상태인데 거기 구멍이 빵 나면요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구멍이 나면요 일심이 절대로 안 돼요. 몰라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안에 에너지가 새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야 일심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뭉쳐야 돼요? 바람이 팡팡하게 되면 이 풍선은 안으로 물리려고 하고 바깥은 나가려고 그렇게 탁 밸런스를 이루잖아요. 그게 일심인데 구멍이 나오면요 이게 부풀지도 않고 뭉치질 않아요. 바람이 이제 압력이 탁 가해지잖아요. 공기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떼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떼우면 어떻게 떼우냐? 이런 표를 하나 책상 옆에서 놓고 공부하다 딴 생각 나면 어떻게 돼요? 딱 붙이라 이거예요. 응? 뭐 생각나면 딱 붙이고 계속 붙여가면 내중에 이게 다 떼어지면 그 구멍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개만 떼우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해봐야 돼요. 초등학생부터 이거를 꼭 해갖고 자곤 일심 잡는 거 난 평생을 일심 잡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해보라 이거죠. 이렇게 떼어가라. 그 다음에 떼었으면 뭐냐? 그 다음 관찰하라. 관찰. 뭐를 관찰하냐? 대소이물을 관찰하라. 이게 대소. 대라고 하는 건 큰 거를 말해요. 모든 물체는 사물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전체를 관찰하라 이거예요. 한 부분만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라. 두 번째는 낱낱을 관찰하라 이거예요. 낱낱은 특성을 관찰하는 거죠. 전체를 보고 낱낱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와 낱낱이 변화를 봐라. 이 네 가지를 보는 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물을 볼 때, 뭐를 볼 때 전체를 한번 보죠. 개개를 보죠. 그 변화를 보잖아. 이거는 관찰의 공식이란 말이죠. 근데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관찰하고 생각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관찰 안 하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병의 변화도 관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체도 관찰하고 부분 다 사진 찍고 전체도 보고 이게 대소임으로 관찰 안 하고는 되질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이게 대소임으로 관찰 안 하고 되지 않다. 생각 전에 반드시 관찰하라. 대소임으로 관찰하라. 이것도 법칙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꿔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걸 관찰하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궁굴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바탕에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러냐, 이 답이 뭐냐 하고 생각을 궁굴리면 오늘 옳은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딴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궁굴려야 돼. 그러면 답이 나오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냐? 또 궁굴려봐. 그럼 그게 아니지. 그거 말고 다른 면이 있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부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첫 번째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안 돼. 첫 번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은 첫 번째는 다음번 생각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굴리고 또 궁굴리고 보고 그게 다른 면이 있지. 그러면 또 공부하고 또 궁굴 이렇게 여러 번 궁굴릴수록 옳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 생각난 건 대개 첫 번째 난 거 걷어버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게 아니라 놓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요. 연구하는 공식을 알으면 다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한번 궁굴려 보고 답을 넣죠. 그 다음에 딱 놓고 또 궁굴려 보고 쉬었다 궁굴려 보고 이렇게 살살 궁굴리는 방법을 아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봐요. 있으면 지나가다 말고 야 누구 있으면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냐 하고 슬쩍 물어봐요. 그러면 엉뚱하게 엄한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냥 옆에 사람이랑 그냥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 그러면 이게 이 현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집안에 있으면 부모님하고 물어보고 자식하고 물어보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를 좀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여기다 놓고 싶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난 요거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 네 생각이 어떠냐. 그러면요. 나 생각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의견이 맞으면 너 좋다고 의견을 들어도 주면요. 기분이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자기도 뭐를 의견을 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을 길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화분이 있는데 자기는 맨날 자기가 좋은 데로만 놔. 그러지 말고 자기 어린 애가 있으면 야 나는 화분 여기 넣는데 너는 어디다 넣으면 좋으냐? 그러면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니대로 넣어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그러면 이 연구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린애들 연구력 기르는 건 그렇게 부모님이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꾸 물어봐. 그러다 별거 아닌 거는 그냥 떨어져. 화분 여기다 넣어도 어떻고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요. 그게 큰 집안일에 큰일 없어요. 거기다 놔 거기다 같은데 애들 들어주면 기분 좋고 자꾸 창의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대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놓고 생각. 요거를 잘해보라 이거죠. 참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답을 알고 있어도 딱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옛날에 우리 정산정탄이 그랬는데 원강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세웠은 이제 어디 힘들어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여자 고등학교 하나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을 딱 물치고 이제 윗사람한테 영광고등학교 참 세웠더니 야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자 고등학교도 세워야죠. 그러니까 네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 그거 착복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해갖고 막 추진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의견해갖고 원강 여고등학교 저건 내 땀이 생겼다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좋은 생각을 없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는 거 숨겨놓고 그 사람들 다 물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서 생각해갖고 하면은 전부 자기 의견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자들이 마음 쓰는 거라니까. 근데 요거를 어린애 자기 집에서부터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요. 옳고 그런 걸 딱 판단을 해서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정사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옳으냐 그날 딱 판단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단 있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딱 결단을 내려갖고 탁 실천해버려야 돼요. 순간 탁 실천해버리면 뭐할 게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탁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탁 실천. 잘못될 결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음에 잘못됐구나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크웨어를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실천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성관리 공식인데 이게 몸살떨 관생판결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이 미래 세상의 이 세상 사람들을 이거를 가르쳤으면 누가 없어질까요? 검사가 필요 없어요. 검사가 할 일이 없었거든요. 처음 먼저 내가 취사해갖고 뭐 나쁜 일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나 바쁘대요. 바쁜데 어때 다행히 법이 잘 개정돼갖고 좀 쉴 시간이 생겨서 나 그 법 왜 자꾸 개정하냐. 그 경찰이 하면 뭐 아무래도 수사가 부실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많이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검사들이 너무 고생을 해. 밤 12시까지 하는데 일을 좀 덜어주니까 그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네요. 오늘 여기 온 거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